이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론에 요즘에 이제 좀 화두가 되자 이 사전투표한 받침대를 투명으로 바꾸고 이 통도 아예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으로 네. 바꾼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사진 혹시 사진 띄워주시면 저렇게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에 뭐 어떤 우리가 기존에는 불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던 건데 이제는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될까요? 부정선거론을 믿으신 분들이 여기에 조금 지금 이 선관위의 어떤 투표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믿고 계시는데 좀 해소가 될 여지가 있을지 강대휘 변호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국민들이 아니 저러면 투표 용지가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기 때문에 봉투가 옵니다. 그래서 봉투를 넣는 거 함이어가지고 아마 뭐 누가 기표를 어디에 했다 누가 더 많다 이런 게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전 투표 받침대를 투명으로 바꾼다 그래서 모든 의혹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을 굽히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뭐 여러 가지 뭐 팀이 있지만 그 최상의 팀은 어떤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제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전투표함보다는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다. 결국에는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그 바로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든 주민센터든 초등학교든 투표로 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자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그 기기 변경, 어떠한 물건을 변경하는 것보다 제도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관위에서 저 정도로 바꿀 거면 저는 그 1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에서 그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님이 나올 게 아니라 선관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선관위가 한 5-6명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게 더 국민들 보기에는 이해가 높지 않아 생각됩니다. 선관위는 기존에 어떤 반박을 해놓은 공식 해명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반박한 자료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참고 자료보다는 아까 MBN인가요? 어디서 이제 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명함 안에 이제 이렇게 그 주머니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는 그대로 있고 그 밖에 색깔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건지 왜 그 아까운 국민의 예산을 이렇게 저는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선관위의 투명성인데 선관위 함의 그 받침대를 투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투명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을 잘못 가고 있는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권 센터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까는 이게 투명한 그거만 보여서 투명해 보이는데 저 안에 함이 사실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방금 이제 강대호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저걸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 개나마 좀 시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각자마다 또 다 얘기들이 다르세요. 누구는 어떤 세력이 한 거다, 누구는 사전수표를 계획을 한 거다, 누구는 뭐 전자개표가 문제다, 누구는 뭐 수검표를 하는 데에서 뭐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고 계시거나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게 뭐 이번 토론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돌이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의혹 해소를 하려는 노력을 보고 좀 그런 음모론으로 넘어가지 않는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제 생각에는 뭐 저거 바꾼다고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선거가 엄청 많습니다. 공직선거도 있고 조합장 선거도 있고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 있고 국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표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할 때가 많잖아요. 강선우 체포동의안 이런 거 무기명 투표하잖아요. 근데 유독 공직선거만 가지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뭐냐면 그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던가 뭐 반장 선거 투표를 할 때는 거기서 투표를 하고 자 깝니다 이러고 바로 뒤집어서 바로 까요. 그리고 바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가지고 일단은 그 체육관으로 옮겨서 하던가 또 혹은 사전 투표함은
한 며칠 보관했다가 체육관으로 옮겨서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그 부정선거론자분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정도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 체킹하고 현장에서 마킹한 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넘기고 넘기기 전에 다 같이 그 참관인도 도장 받고 넘기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가인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용어 자체가 두 측이 다른 게 뭐냐면 수개표를 지금도 한다 안 한다라는 건데 수개표냐 수검표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전자 분리기를 먼저 하고 나서 수검표하지 않냐? 그러면 수검표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 진짜 과거에는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이번 토론회 전에는 부정선거론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번 토론회를 보고 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실체는 있구나. 그 나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을 부정하잖아요. 부정선거론자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만 내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거나 믿으신 분들은 투표를 안 가자는 거예요? 투표는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평택 의뢰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이제 투표를 많은 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투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투표를 하되 이제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부실선거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우리가 조금 구별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이 부실선거를 그러면 그 같은 의미 아니냐? 부실선거를 조금 더 부실함을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론자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단 투표를 하고 부정선거 믿으셔라. 투표를 하러 가야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쪽은 결국 질 수밖에 없잖아요. 투표를 안 하는 쪽은 무조건 져요. 선거를 아니 가서 뭘 하고 와야지.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걸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또 뭐였냐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효과까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선거론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사전선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질 수 있냐라고 하는데 부정선거론이 처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부터 이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믿는 쪽에 많은 진영에서는 사전선거를 하러 잘 안 가요.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일 투표받는 당하고 하루 투표받는 당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옳고 그름은 뭐 사안별로 따지더라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은 선을 그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전에 있었던 다른 뭐 흔히 얘기하는 광우병 음모론인 이런 거하고는 더 해악이 큰 것이 그거는 그래도 정치적인 거로만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결집이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지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 투표 자체를 부정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이게 해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도 이 부정선거하고 딱 선을 못 그으시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보수 지지층이시라면 이 부분만큼은 한번 꼭 고민을 해주셨으면 진짜로 좋겠다. 나는 그 이번에 나는 조금 느낀 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들을 만한 얘기도 있었었고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을 또 부정하는 것도 참 애매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제 참관인 같은 걸 해보고 했거든요. 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부정선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일을 너무 대충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짜여 있으니까 어디서 하나 실수가 나도 다음에서 바로 수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공무회사라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터져서 본인이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데 시스템을 믿고 진짜 해이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부실선거라고 좀 꼬투리 잡아서 이런 음모론이 확산될 수 있는 그 꺼리를 준 거는 선관위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의 지난 선거가 진행됐을 때 한 투표인께서 그런 선거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선관위가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건이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도 선관위에서는 어떤 사과나 그러니까 투표인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가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짚고 본인들이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인정과 고치는
고치는 단계가 전혀 없으니까 점점 의혹이 깊어지는 맞아요. 거죠. 제도 개선할 거는 뭐 차고 넘치고요. 뭐 선관위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투표장을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에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공천 과정이잖아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네. 공천장을 주면서 투표 동료, 그러니까 투표 동료라는 게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투표하러 갑시다. 그렇죠. 투표 동료에 대해서 뭐 서약서를 받던가 뭐 이 정도의 뭐 허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설마 뭐 선거 부정하시는 분들이면 본인도 공천 신청을 그렇죠. 안 하겠죠. 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않은 경우도 한겨레 뭐죠? 아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있었네요. 투표를 아예 부정하고 계세요? 투표로 가지 말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총리는 이제 압도적인 수를 보여주면 이 부정선거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서의 앞에 있으신 분들이 좀 책임감 있게 전 잘 나오셨다고 봐요. 저 한견 총리가 잘 나오셔서 후보자로 등록되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부 경선이 있으니까. 근데 투표에 대한 이 얘기는 투표에 대한 저 독려는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투표하러 결국 안 가면 안 가는 쪽이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뭐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중도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왜 맨날 이기니까 선거를.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은 항상 선거가 어려운 쪽에서 항상 이걸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졌을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선거론이 없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너무 소비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해소 방법 글쎄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이번 토론을 보면 좀 느꼈어요. 저는 무엇보다 선관위라는 조직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도 좀 받고 본인들이 인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조직 자체가 좀 깨끗해지면 이런 신뢰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내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방금 투표장 가서 또 투표했어. 이게 가능하네?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잠깐 도와줘. 이래서 내가 안 갔거든요. 다른 데서 못 갔는데 그분은 이제 선관위를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분 체포해 갔습니다. 그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체포해 갔어요. 그분이 약간 소리도 지르고 막 하니까. 아니 그때 윤석열 정부 시절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전국에 왕왕 있었고. 지금 부정선거론을 따지면은 뭐 윤 대통령께서도 그 네. 역할을 하셨을 그래서 수도 제가 있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잔디밭을 넘지 마세요. 그게 근데 발 넘으면 넘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때 토론회 때 보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2번, 3번 투표가 가능하다니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우리가 그 부정의 그 씨앗을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한 번씩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잔디밭을 넘지 말라 그래서 넘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왜냐면 그 토론을 보고 나도 한 2번 해볼까? 나도 한 3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그럼 선거가 더 오염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정선거라는 거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좀 더 이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희생 정신으로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시위라는 것도 딱 합법적인 시위만 하는 게 맞지만 정말 너무나 예를 들어 지금같이 민주당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없을 때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쯤은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집회 시위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시도를 하시고 직접 제대로 그거에 대해 공신고를 하시고 공론화를 시키시면 그게 해결이 전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2명, 3명이 가능한가 아닌가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너무나 강고한 세력이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절대 뭐 자기네들이 나쁘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나서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총선보다 불꽃이 더 튀깁니다. 지난번 대선, 지지난번 대선보다 불꽃이 더 튀기는 게 지방선거에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실제로 틱톡이나 거의 뭐 투표 관광 상품처럼 홍보를 하거든요. 나 한국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부정선거론을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투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 투표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나.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이제 오다가 보니까